많은 분들이 다랑아리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다랑아리가 집안의 재물운과 관련이 있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수천 집을 방문하며 재물운을 비롯해 인테리어 등을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최근 2년, 3년 사이 부잣집에 다랑아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랑아리가 재물운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아닐까 하는데요. 그만큼 다랑아리는 집안의 금전운을 위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풍수에 따르면 다랑아리를 둔다고 해서 재물이 그냥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무 다랑아리나 아무 자리에 그냥 두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칫 잘못 두면 집안에 온갖 불운을 부를 수 있고 내 소중한 가족들의 금전운까지 모두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두어야 할 재물운을 부르는 다랑아리의 의미와 필수 조건부터 다랑아리 안에 넣어두면 좋은 것들, 그리고 집안에 절대 두면 안 되는 위치와 꼭 피해야 할 주의점까지 하나하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가정의 행복과 재물운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랑아리는 눈처럼 희고 둥근 형태로 보름달을 닮은 백자 항아리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단순하지만 그 안에 깊은 여백과 정서를 담고 있는 한국적인 아름다움의 상징이지요.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보면 볼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공간에 온기가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조상님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왔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잣집들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리는 말인데요. 놀랍게도 부잣집에는 하나같이 다랑아리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도 있었고 작고 아담한 것도 있었지만 형태와 크기에 상관없이 다랑아리는 어김없이 그 공간에 있었지요. 사실 집안에 그림이나 조형물 혹은 소금단지나 쌀통들은 재물운을 위해 놓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집안에 다랑아리가 있는 것은 놀라운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 그저 장식품 중 하나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다랑아리를 놓는 것은 단순히 미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풍수적으로도 의미가 깊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왜 요즘 들어 다랑아리가 재물운을 높이는 풍수 인테리어 소품으로 주목받고 있을까요? 먼저 다랑아리의 형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둥글고 매끄럽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원형 구조를 기운이 순환하는 형상으로 봅니다. 모서리 없이 부드럽게 퍼지는 곡선은 공간 안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풍수에서는 원형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원은 균형과 순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사방으로 좋은 기운이 고르게 퍼지고 막힘없이 흐르게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많은 집안을 볼 때 기운이 정체되거나 막혀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실의 한쪽이 너무 뾰족하거나 가구 배치가 어딘가 모르게 삐뚤빼뚤해서 기운이 잘 흘러가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 그 공간에 다랑아리 하나만 제대로 배치해도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실제로 편안함을 느껴 사람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색상도 중요합니다. 다랑아리는 백자, 즉 흰색 도자기입니다. 하얀색은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정리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기운으로 채우는 역할을 하지요. 특히 이 백색은 어느 방향, 어느 공간에도 무난하게 어우러지기 때문에
실내 풍수에 있어 실용성이 높습니다. 다랑아리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인데요. 풍수에서는 이 비어 있음이 오히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는 가능성, 여백이 있다는 의미에서 다랑아리는 복을 담는 그릇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잣집에서 다랑아리를 집안에 놓고 풍수 전문가들도 적극 추천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예쁜 장식품이라는 차원을 넘어 공간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고 좋은 기운을 머무르게 하는 상징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다랑아리란 무엇일까요? 겉모습이 단정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다랑아리는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주둥이의 형태를 살펴야 합니다. 좋은 다랑아리는 주둥이가 밑둥보다 좀 더 넓게 퍼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적 기준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넓은 입은 외부의 좋은 기운, 특히 금전운이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집안 내부에서 막힘없는 순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열린 구조는 재물운을 유입하고 머물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대로 입이 좁고 답답한 구조라면 기운이 정체되고 막혀 돈이 돌지 않고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공간 전체의 에너지 또한 무겁고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몸통의 형태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다랑아리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몸통은 마치 보름달처럼 풍만하고 둥근 형상을 지녀야 합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은 예로부터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상징하지요. 이를 통해 복과 재물이 가득 차는 형상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도 이러한 곡선은 복을 담는 그릇, 좋은 기운이 머무는 구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풍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어야 그만큼의 금전운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랑아리에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것은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답은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듣고 끝낼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들으셔서 나와 우리 집의 현재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세요. 혹시 요즘 따라 집안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다 느껴지시나요?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이고 뭔가 막힌 듯한 기운이 감돌 때, 그럴 땐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로 흐름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랑아리에 소금을 넣는 것이지요. 소금은 예로부터 정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공기 중에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부정한 기운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였지요. 특히 굵은 천일염이나 축염, 그리고 요즘 많이 쓰이는 핑크솔트, 천연소금은 그 에너지가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 좋은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한 소금을 다랑아리에 그대로 담아 넣거나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작은 천주머니에 담아서 넣으셔도 좋습니다. 특히 다랑아리에 넣으면 재물운의 효과를 볼 때가 있는데요. 이사하고 처음 들어올 때,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요즘 따라 우리 집안의 일이 자꾸 엇나가는 것 같을 때, 무엇보다도 금전 흐름이 정체된 것 같을 때, 그 타이밍이 가장 좋습니다. 소금은 말없이 모든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합니다. 비워진 자리엔 맑고 밝은 에너지와 금전 흐름이 돌아 다시 채워지기 시작하지요. 작지만 강력한 변화가 의외로 다랑아리에 담긴 작은 소금 한 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즘 따라 돈이 돌지 않는 느낌 혹시 들고 계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수입이 정체되어 있거나 집을 내놨는데도 매매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집안의 기운을 한번 확인해 볼 때입니다. 이럴 때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다랑아리에 쌀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쌀은 생존이자 재물, 풍요의 상징이었지요. 밥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쌀을 다랑아리에 넣는다는 것은 그릇 안에 재물의 기운을 불러들이겠다는 풍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랑아리는 원래 기운을 모으고 담는 그릇으로 여겨지는데요. 거기에 쌀을 더하면 막혀있던 재물 흐름에 활로를 틔워주는 상징적 행위가 됩니다. 쌀을 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한 생쌀을 다랑아리에 넣는 것이지요. 특별히 복잡한 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식도 필요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이 흐름이 바뀌어 금전 흐름이 원활해지길 바라며 정성을 담아 쌀을 항아리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이런 때에 효과가 좋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도 도무지 연락이 없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경우엔 공간 안에 기운이 멈춰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쌀을 통해 정체된 흐름을 흔들어 깨울 수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 요즘 돈이 안 들어온다, 지출만 많고 수입은 막힌 것 같다 느껴질 때에도 다랑아리 안에 쌀을 넣는 것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공간에 쌓인 기운이 탁하면 좋은 기회조차 들어오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지요. 다랑아리에 쌀을 담는 것은 그 흐름을 되살리는 작지만 강력한 움직임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줌의 쌀이 막힌 흐름을 트고 멈춰있던 재물운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시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이상하게 기운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꿈자리도 뒤엉켜 있고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불안정할 때, 이럴 때는 다랑아리에 팥을 담아두면 좋은데요. 팥은 옛날부터 부정을 막는 곡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귀신을 쫓고 나쁜 기운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여 설날이나 제사 혹은 특별한 의식을 할 때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지요. 그런데 이 팥이 풍수적으로는 재물운을 끌어들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랑아리는 기운을 모으고 순환시키는 상징적인 그릇입니다. 여기에 팥을 넣는다는 것은 탁한 기운을 몰아내고 깨끗하고 맑은 흐름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공간 안에 심는 행위입니다. 특히 꿈이 뒤숭숭하거나 자꾸 잠을 설치는 경우,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공간 에너지의 이상 징조일 수 있는데요. 이런 정체된 기운을 걷어내고 싶을 때 팥은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사를 막 한 후라면 더더욱 좋습니다. 새 집은 말 그대로 텅 빈 기운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채워 넣느냐에 따라 그 공간의 분위기와 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럴 때 팥을 다랑아리에 담아두면 부정한 기운을 막고 재물운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되지요. 팥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복주머니나 금색 천주머니에 넣어 항아리에 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곡식이 가진 생명의 기운과 금색이 가진 부의 상징이 어우러져 더욱 강력한 재물의 기운을 만들어내지요. 여기에 작은 동전을 함께 넣으면 복과 함께 재물을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금전 흐름이 돌고 재물운을 원한다면 공간의 기운을 바꾸는 아주 작고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중에서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방법은 바로 다랑아리에 황금색 동전을 넣는 것입니다. 동전은 단순한 화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풍수에서는 동전이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고 금전운뿐 아니라 기회의 문을 여는 상징으로도 여겨집니다. 예로부터 많이 쓰였던 전통 동전은 원형의 사각 구멍이 뚫려 있는 고전적인 디자인이지만 요즘에는 이런 모양의 동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동전으로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담느냐,
어떤 마음으로 넣느냐입니다. 특히 풍수에서는 숫자의 기운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동전을 무작정 담기보다는 길하다고 여겨지는 숫자, 수로 맞춰 넣는 것이 재물운을 끌어들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하지요. 동전을 3개 넣으면 새로운 기운의 시작을 의미하고 5개는 재정의 균형과 안정을 상징합니다. 6개는 천지의 기운이 조화를 이뤄 돕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7과 8은 풍수에서 특히 좋은 숫자로 여겨지며 번영과 불을 끌어오는 상징입니다. 10개는 완성과 확장을 의미하여 지금보다 더 큰 도약을 기대할 때 쓰기 좋습니다. 또한 다랑아리는 꼭 크기가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무조건 커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작고 아담한 다랑아리 하나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재물운을 불러들이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다랑아리를 활용할 때 그 안에 넣으면 좋은 것이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예로부터 재물과 따뜻한 에너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은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도 자연스레 풀리게 하지요. 풍수에서는 좋은 향기를 내는 것 자체가 공간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운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시나몬 특유의 달콤한 향은 긴장감을 풀어주고 따뜻한 기운을 퍼뜨리기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향기는 사람뿐 아니라 기운에도 영향을 주지요. 마치 향을 따라 복도 함께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계피 스틱을 2개에서 3개 정도 곱게 정리해 작은 다랑아리에 담아보세요. 마찬가지로 계피가루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물운을 높이고 싶다면 다랑아리를 집 안 어디에 두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풍수에서는 물건의 배치가 곧 운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다랑아리처럼 비움과 채움을 상징하는 그릇은 잘만 활용하면 집안의 기운 자체를 다르게 만들 수 있지요. 하지만 위치에 따라 오히려 재물운이나 복이 빠져나가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다랑아리를 현관 정면에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이자 통로인데요. 정면 자리에 다랑아리를 놓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다랑아리에 의해 반사되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빠져나가게 됩니다. 화장실 앞에 두는 것 역시 다랑아리를 놓기에 부적절한 위치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음습하고 탁한 기운이 모이는 공간인데요. 이 앞에 두게 되면 지나갈 때에도 불편할 수 있으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랑아리의 맑고 정제된 기운도 오염되기 쉬운데요. 이로 인해 건강운이 저하되거나 가족 간의 갈등 혹은 재물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엌의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근처도 좋지 않습니다. 이 공간은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충돌하는 곳으로 다랑아리의 안정적인 토의 기운과 상극입니다. 이런 곳에 두면 다랑아리가 가진 조화와 안정의 성질이 흐트러져 오히려 가정 내 감정 기복이나 재물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창문 바로 앞, 특히 남향이나 서양 창문 앞도 피해야 합니다. 창문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출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랑아리가 그 기운을 제대로 머금지도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위치는 재물운이 머무르지 못하고 쉽게 유출되는 곳으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물운과 번영운을 위해 다랑아리를 두기에 좋은 위치는 거실의 벽면 혹은 서재처럼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입니다. 이런 위치는 지혜와 재물을 상징하는 곳이며 다랑아리의 기운이 부드럽게 퍼지면서
공간 전체에 맑은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접 조명이 드는 선반 위에 놓는 것도 다랑아리의 곡선과 색을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 풍수적으로도 좋은 기운을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다랑아리를 집안에 들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기운이 좋아질 수도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다랑아리는 복을 담는 그릇이자 기운이 머무는 그릇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놓거나 잘못 관리하면 복이 담기기는커녕 기운이 새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랑아리는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항아리 표면에 먼지가 쌓이거나 손때로 얼룩져 있으면 그 안에 머무는 기운 역시 흐려집니다. 깨진 다랑아리를 그대로 두는 것 역시 절대 안 됩니다. 금이 가거나 깨진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좋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물운이 쌓이는 그릇이 아니라 오히려 있던 금전도 빠져나가는 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지요. 다랑아리가 깨졌다면 아무리 아깝고 예뻐도 미련을 두지 마세요. 이미 역할을 다한 그릇입니다. 과감히 버리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복은 차차 쌓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빠져나가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좁고 답답한 공간에 억지로 배치하는 것 역시 좋지 않습니다. 다랑아리는 비움과 여유를 상징하는 그릇인데요. 주변이 물건으로 꽉 들어찬 곳에 놓으면 기운이 제대로 흐를 수 없습니다. 운은 늘 흐름을 타고 움직입니다. 흐르지 못하면 정체되고 정체되면 탁해집니다. 그러니 다랑아리를 집안에 놓을 땐 주변에 적당한 여백과 숨쉴 공간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과 단지도 숨을 못 쉬면 복이 머무르기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다랑아리가 재물운에 주는 영향을 비롯하여 다랑아리 속에 담아야 할 것, 절대 두면 안 되는 위치와 두어야 하는 곳 이외 주의할 사항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잣집에서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다랑아리를 많이 놓는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서 집안의 금전운을 높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